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AI 관련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온 게 있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를 좀 흔들었던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가 뭐 시스템 문제로 커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뭐 경계 요인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매물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긴장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방산주가 올라가는 재료로 작용을 했지 뭐 시장 자체를 좀 발목 잡는 그런 재료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고 코스닥은 이제 과매도권 내려가면서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금융, 화학, IT 서비스 이런 거 이제 매수한 반면에 전기전자를 좀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로봇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했고 로봇주 올라가고 또 증권주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증시가 강할 때 또 반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괜찮았어요. 뭐 동남아 쪽 일부 정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또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또 대만도 TSMC가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좀 시장 흐름 자체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시스템 문제, 지역은행 문제 별로 터지지 않는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로 작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피는 되게 특이한 게 지금 4일 중에서 3일이 종가가 고가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라는 건 내일도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 보는 현상인데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보면 3,500대, 3,600대, 3,700, 3,700 그리고 오늘 3,800대. 5일 동안 보면은 지수의 단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앞에 3,800까지 보는데 4일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종가를 고가로 마감한다라는 거는 뭐 내일 아침에도 오늘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는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자신감을 갖고는 있는 그런 모양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플러스가 났는데 저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의미 없다라고 봤고 상승 종목수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과매도권 내려갔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지난주에 코스피가 과매도권 내려갔었고 지난주 금요일로 코스닥이 과매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1000종목 올라가고 600개 하락했거든요. 근데 진짜 승부는 내일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어떤 특징이냐면 1000종목 이상 올라간 다음 날은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라서 뭐 설령 이제 내일 뭐 물론 하락이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다음 날 상승 종목이 확 늘어나는 그런 구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 맞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시장이 왜 올라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지난 주말에 걱정했던 게 완화가 된 게 있죠. 그러니까 지역은행이 혹시 막 괜히 다이먼 회장이 무슨 바퀴벌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걱정도 좀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은행이 시스템 문제라는 건 돈을 못 빌려주는 내가 저기 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 돈을 안 빌려주면 어쨌든 뭐 대금 결제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빌려줬던 거 빨리 회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투자했던 것도 회수하고 이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말라버리는 걸 이제 시스템 붕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행 문제 일부 사기 대출 건 몇 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안도감을 준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역 협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또 우리나라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뭐 에이펙 때 어떤 형태가 되든 결과물이 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하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두 문제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9월에 이제 미국산 대두를 아예 그냥 수입을 안 했대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예 수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트럼프가 이상하게 대두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대두를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관세를 내리기 위해선 중국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대두 이야기를 해요.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뭔가 대두 사준다라고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자꾸 이제 자기가 군불대면서, 거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대두를 중국에서 사들이도록 했어 뭐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되면서 브라질만 논았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두를 못 파니까 중국은 어쨌든 필요하고, 이걸 이제 브라질에서 사들이면서, 브라질은 몇 년 전부터 쌓여있던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지 잘 모를 정도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도 뭐 어떤 협상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뭐 어쨌든 관세 전쟁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에서 협상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AI 그 젠스랑이 오잖아요. 요번에 이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말빨이 좀 세죠. 어떤 표현하고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는 편이잖아요. 뭐 엄청난 뭐, 그리고 뭐 수요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강력하다 막 이런 단어 써가면서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이라, 또 우리나라 오면 또 얼마나 또 립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제 소부장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또 로봇주들이 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AI 관련해서 또 로봇 이런 데 투자한다고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이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생산을 되게 많이 늘린다더라 이런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이 우리 증시 돌아갈 때 플러스였거든요. 그 새로운 아이폰이 미국과 중국에서 초반에 판매량이 14% 정도 합산 늘었고, 일부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만 거의 전작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중국에 과연 팔릴까? 그러니까 저런 어떤 반미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무슨 뭐 혁신적이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늘 저녁에 뭐 애플이 올라가는 건가? 이런 어떤 기대들이 겹치면서 무역 협상 재료하고 미국 선물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역대 상장 이후에 역대 상승률 연간 3위, 180% 가까이 올해 들어서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제 일종의 이제 주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그동안에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거래대금 막 증가하고 있고, 뭐 정책이 주식시장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증권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로봇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보우 로봇,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고,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에서 혹시 김정은 만나는 건가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경협 쪽에 되게 특이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와 경협주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보였죠. 물론 이제 방산은 중동이라든가 미러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한데, 어쨌든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공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대형주들 오늘 탑10에서 LG에너지 솔루션 하나 빼고 다 올랐고,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수 거의 18포인트 정도 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뭐 고르게 다 올랐습니다. 뭐 고르게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51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되게 이제 특이한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역시 이제 2차 전지도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서로 이제 갈리는데, 어쨌든 오늘 두드러진 건 로봇주, 로봇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일부 종목,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소부장, 이제 소재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구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주들도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과매도권 내려오면서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났다.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는데, 9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요일장에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서 한 5천억 정도 매도하면 시장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3,800포인트, 제가 이제 계속 3,800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 제가 예상했던 올해 코스피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수를 3,800 정도로 봤거든요. 제가 뭐 TV 출연하거나 이런 데서 3,800 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위치에서도 계속 매수한다. 3,800에서도 사는구나. 그러면 4,000 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9월 이후에 패턴대로 연속 매도가 안 나오는지 여부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 종목을 보면 일단 전차 팔았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 팔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특이하게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오늘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700억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매수의 어떤 진심인 날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의 업종도 뭐 양쪽에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광범위하게 쭉 깔려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증권, 금융,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주회사 부류, 뭐 하여튼 고르게 이제 조금씩 뿌려 사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기아, 현대, 네이버 이런 거 있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올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다 매수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금융투자가 사서 그렇게 그냥 잡혀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금융주가 좀 많이 몰려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뭐 메리츠금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평소보다는 상위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로봇, 휴림 로봇, 뭐 레인보우 로봇 이런 것들,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아랫단에는 그냥 종목별 골라 담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이제 종목군들 약간 좀 들어가 있는 정도. 근데 뭐 사고팔고가 좀 엇갈렸고 매도 쪽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매도 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그 아랫단으로는 조금씩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조금씩 골라서 담는 그런 지난주에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하고 이제 뿌려서 담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조금 자잘하게 담는 아직까지는 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매수 규모는 조금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미중 관세 협상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베센트하고 허리퐁하고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협상이 된다라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실무적인 어떤 결론을 내놓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이거 괜히 또 뭐 서로 힘겨루게 한다고 분위기 잡는다고 이상한 발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경전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빅테크주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같이 미국 빅테크를 일제히 다 올리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 주느냐, 이게 대형주 집중해서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뭐 러셀 2000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시 이후에는 매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강도, 특히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도 자체가 늘진 않았고, 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괜찮았는데, 내일장에서는 매도가 오늘보다 2배 정도 나오면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0을 되게 의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동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목 순환 잘 되고 있다. 그 전주에 반도체 독주, 그 다음 주 2차 전지 장세, 오늘 증권, 로봇, 지주사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가서 과매도 상태 이후에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되게 독특한 건데 그 시장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항상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 스토리를 보면서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AI 산업이다라는 게 지금은 전 세계 증시를 딱 끌고 가는 중심 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업이 기업들의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다.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누적으로 보면 180%까지 주가가 올라온다. 이건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AI 산업이다라는 폭발력을 보이는 산업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그러니까 뭐 부동산 쪽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자금이 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으로 갈까 하던 자금이 주식으로 오거나 또는 부동산으로 갈까 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밖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증시 자체를 올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보다 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다른 나라들 쭉쭉쭉 내리고 있을 때 미국은 안 내렸잖아요. 근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금리 인하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기초통화 찍어내는 두 곳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는 쪽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여기도 올린다 이래버리면 전 세계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고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이제 돈이 이제 풀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이 좀 지갑이 두둑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 살까? 그럼 보면 한국이 정책이 완화가 되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네. 그럼 지수가 더 올라가겠네. 이런 걸로 자꾸 스토리 만들어서 뭐 AI 관련주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지주사 증권주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부진했던 종목군들 찾아서 뒤져볼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스토리 뭐 하나가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갈 만큼 다 갔다. 이게 피크다. 뭐 이러면서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양호하게 계속 돌아가는지도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래도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하여튼 시도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